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관련된 얘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네.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머릿속에는 그려져요. 아, 그래요? 네, 머릿속에 네네. 그려지는데 음. 그것이 언제냐는 그려지지 않아. 네네네. 네, 그거는 일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네. 있는 거라. 네. 그래서 보시면 대신 추경 매수는 진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예, 지금은 내년이 돼서 만약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이분들은 사업 시행 이가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분들은 팔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투자라든지 이런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조합 설립까지는 또 빨리 확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가속이 붙은 만큼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그만큼 또 완벽하게 지금 협의가 돼서 또가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매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못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왜 못 팔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파리 대책이죠. 네네. 17년도. 네, 재건축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이 들어서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전매할 수 없다라는 규제가 들어갔죠. 대신 예외 조항이 있는 집들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주택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산 분은 또 딴 분한테 팔 수 없겠죠. 그분은 10년 하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 한 이후에 3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를 못한 경우에 그 이후부터 팔 수 있으니 그렇죠. 그 전에 3년 동안 못 하겠죠. 네.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는 건 속도가 붙어서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저것이 구입하고 거래가 되는 것들은 더 어려워졌구나 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지금 그냥 사놓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신고가를 찍어가면서 뒤늦게 이제 막차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이 네.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의 역작용, 부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도 추진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매수 세력으로 들어오면서 신고가도 경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사업 시행 3년 이내에 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지 못해야만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묶이는 거는 뭐 2년, 3년 이렇게 단계별로 묶이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뭐 일정 기간 묶인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또 하셔야 됐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안 된다라는 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구정 소나무 가서 상담을 해주시면 잘 도와주실 텐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반 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현재 상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상까지 하고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재건축을 바라보는 사업지에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뭐 어쨌든 실거주밖에 안 되니까, 문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했더라도 내가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그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매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돼버리면 이거 진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추경 매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0, 30년까지 보시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상담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은 현재 상황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미래에 닥칠 리스크나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압구정 소나무 부동산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요새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부동산들도 정확하게 해줍니다. 인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생의 계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알아봐야 되고 많이 들어봐야 되고 좋은 판단들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판단에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 유튜브에 댓글 달리면 뭐 관련돼서 댓글도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조감도 보니까 압구정 3구역에 오래된 조감도예요. 오래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대단하네요. 진짜 한강 조망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단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안에 이렇게 한강 무릎 끌고 갖고 왔나요? 마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조감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 더 멋진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가 압구정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얘기 또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끼리 네. 압구정동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네. 압구정동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네. 설명을 할 때 쓰는 내용인데요. 네.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네. 라고 하면 조금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압구정동이 좋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지만 정말 최고냐, 1등이냐, 범접할 수 없냐, 완전히 독보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병찬이라는 되겠습니다. 제 후배예요. 예, 다 교수님하고 다 이렇게 드신 네. 분들이죠. 자, 박병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를 곳, 가장 비싸질 곳, 인간의 탐욕이 최고를 찍을 곳, 네. 이상하게 대형 평형이 더 귀한 곳. 압구정 재건축이 시작되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말도 안 되는 금액대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말했고요. 황현이라는 분은 압구정동 재건축되면 대한민국 최고가가 맞죠? 최고의 지역은 맞습니다만 장기 투자가 기본입니다. 압구정동이 끼어들면 다른 데와의 비교해서 우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구정동이 그 가치다. 압구정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린 게 맞아요. 네. 이걸 이해하지 않고 보면 액면만 보이거든요. 재건축에 목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할 거라고 보고요. 재건축되면 감히 이야기하지만 평당 어느 정도 갈 거다 생각한다. 빠숑 김학렬 선생은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망해도 공실라도 한 아파트가 살아남는다면 그거는 압구정이라고 본다. 라는 방송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종 정착지는 압구정. 정창래라는 분은 터미널 같은 집객시설이 없는 압구정동은 완벽한 주거 벨트다. 향후의 부의 축, 지금도 움직였지만 강남에서 부의 축은 당연히 압구정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승훈, 전통의 부촌 압구정동이 국내 최고 부촌이 될 겁니다. 장대장, 압구정이 이 일대가 10년 잡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될 거고요. 최고 아파트를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팔고 나서 다시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걸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이걸로 갖고 있다가 다시 여기를 살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들 알고 계세요. 정책이랑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다 팔린다고 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위로나 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최고의 부동산은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압구정동은 그냥 최고의 부동산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부동산 카페에 나와 있는 회원들의 의견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파트는 나인원, 더힐 등 초고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80억, 90억, 100억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강북에도 있고요. 맞아요. 네. 재건축 단지 예정 단지 중에는 대장이죠, 압구정이. 재건축되고 나서 더힐 나인원급 수요를 빼앗아 오려면 1대1 고급화를 정말 잘해야겠네라고 하는데요. 저는 빼앗아 올 게 아니라 저절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예, 그때까지 사시려고 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가격 보면 40년 된 아파트 60평이 입지 하나 힘으로 52억 갑니다. 땅값만 52억 가는 거예요. 그럼 신축되면 얼마가 될지 사실은 어이가 없죠.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상품 가치 빼고 입지로만 보면 압도적 대장이다 생각하는 게 조금 압구정 강남 부동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의견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저도 압구정동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다만 로또를 안 사네요, 제가. 네. 저도 로또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로또를 안 사는 제가 저기에
들어가려면 네. 열심히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말씀 하나를 두고 끝낼까 해요. 네. 강남의 부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북극성이라는 분 의견이에요. 네, 네. 제 의견은 아닌데 너무 공감돼서 네, 아기곰. 네. 네. 그죠? 이분들은 역세권 여부, 학군, 편의시설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다. 네. 그것은 바로 해당 지역 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50평대 아파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 부자들은 단순하게 개별 아파트가 갖고 있는 내재적 기본 가치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커뮤니티와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까지도 매우 중요한 한 투자 요소로 본다. 그래서 비단 서울의 강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해운대 우동, 대구 범어동 이런 데들도 분위기는 같은 분위기라고 봐요.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런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 아파트의 고급 인테리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고 해서 그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개별 아파트의 우수성을 논하기 이전에 해당 동네가 그러한 자산가들을 쉽게 불러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강남 부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 이거는 좀 시각이 다르잖아요. 타워팰리스도 그래서 타워팰리스기 때문에 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타워팰리스에 다 모인다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남 부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정리해 주셨는데, 강남구로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 그리고 강남의 생활권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서 점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특징들, 그리고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거래 동향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궁금해왔던 실거주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셨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 안엔 서울이 있고, 서울 안엔 강남이 있고, 강남 안엔 압구정동이 있고, 압구정동 안엔 현대아파트가 있다 라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시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데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바라보는 개인적 관점에서의 시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려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신조 중에 하나는요, 물론 지금 당장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도 평생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측면,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구나 라는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오늘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비단 비난받거나 나쁘게 들릴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말씀해 주실 때마다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의미 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요즘 어떻게 1년 전과 달라졌나요? 마지막 한마디 결론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1년 전에는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 잠실 5단지가 좋을까? 아니 반포를 갈까?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잠실에서 한번 찍고 압구정을 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문의가 오지 않아요. 저기 제가 지금 적어놨죠? 살 수 있는 분과 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거 좀 보고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살 수 있는 분과 살 수 없는 분. 1년 전에는요, 예를 들어 내 집 판 돈 포함해서 20억 전후가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분들은 안 오시고요, 살 수 있는 분은 와요. 살 수 있다는 분은 여기에 와서 이 분위기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고 나서도
이 분위기가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 수준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시려고 해요. 더욱이 이제는 이것을 사거나 가지거나 이렇게 위해서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중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라는 그 큰 성 그 단지 안에 내가 포함돼서 살고 싶어서 거주하고 싶어서 그 사회적 지위와 우월감과 만족도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욕구들이 지금은 다 모여서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입한다는 의미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계신 분들과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에서 재건축된 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생활을 쭉 가실 분들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사전에 리허설 할 때 저기 영어 읽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네. by have가 아닌 live를 위해서. 네. 네. 대표님 오늘 방송 쭉 진행하시면서 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네. 좀 많이 줄여주시고 네.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눈치도 보면서 욕 먹을 거 각오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말씀드리고 나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꼭 누군가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할 때마다 의식했던 말씀인데 뒷일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련하고요. 교수님 덕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네오비에서 교육받을 때는 교수님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선배 공인중개사분들 네. 또 이런 네임드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고 저분들처럼 조금씩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압구정 성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이러한 열심 어린 노력이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리브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해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류의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으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 네. 찾아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 거봐, 2시간 넘었잖아. 아니 이게 짧게 하려는 느낌이